일기 쓰는 남자 진지욱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읽기입니다. 독서, 그거 참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막상 내 생활에 적용하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읽는 것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이책은 물론이고 전자책, 오디오북, 동영상 강좌까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읽은 이 4권의 책과 저의 개인적 경험을 섞어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읽기와 종이 읽기는 전혀 다른 신체 감각을 사용합니다. 고로 각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해서 나한테 알맞은 방법으로 조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행위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고르는 것, 그리고 읽는 것, 읽은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이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독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극적 주석 달기를 통해 나만의 의미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입니다. 독서, 문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적게 읽는다, 대한민국 성인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등과 같은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양을 읽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세계정보산업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 기준 하루에 소비하는 정보는 약 34GB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 단어로 환산하면 한 10만 개의 단어라고 하네요. 독서에 대한 이 정량적 평가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현대 사회인은 정말 많은 양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도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하죠. 과연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디지털 매체와 종이 매체에 따른 읽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해 읽기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연구는 현재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의 발전으로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자들이 도달한 결론이 뭐냐? 종이책이 디지털에 비해 집중력, 추리력, 창의적인 사고 면에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현장과 대중문화에서 디지털 매체의 양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에 반해 디지털 매체의 읽기에 대한 방법론은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 읽기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입니다. 인류가 문자라는 것을 사용한 게 대략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 책이라는 형태, 넘기는 방식의 이 책이라는 것은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디지털과 인터넷을 만들어냈고 종이를 뛰어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뭐냐면 종이로 읽던 시대에서 디지털을 읽는 이 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화의 변곡점에서 디지털 읽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면 2000년 넘게 쌓아왔던 우리의 지식과 사고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읽는 것과 뇌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UCLA 교육대학의 메리언 울프 박사는요, 종이 읽기 능력과 디지털 매체 읽기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개발하는 양손잡이 읽기 뇌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읽는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고르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나만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이 전체 과정까지를 다 읽는다라는 과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디지털 매체와 종이 매체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상적인 읽기 과정을 살펴본 뒤에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소소한 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디지털 매체와 종이는 전혀 다른 읽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읽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이책을 읽을 때 이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의 읽기를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매체를 읽을 때는 스크롤하는 방식, 클릭을 통해서 다른 텍스트로 넘어가는 하이퍼링크, 또 읽는 것과 동시에 영상이나 사운드를 킬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차이로서 발생하는 건 읽는 과정의 차이도 있는데요. 종이의 경우는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좌에서 우로 읽는 일명 순차 읽기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디지털 매체 같은 경우는 제목이나 썸네일을 클릭해서 들어가고 결론을 찾아내고 결론에서 조금 더 궁금한 세부 내용들을 다시 올라가면서 읽는, 즉 위아래로 왔다 갔다가 하면서 읽는 훑어보기 방식의
읽기를 사용하고 있죠. 뭐 이런 차이가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뇌에선 이 두 가지 읽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종이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는 경로 감각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데요. 경로 감각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읽었는지, 어느 정도 읽어야 하는지, 이 끝과 시작,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경로를 파악하면서 읽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경로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기억하게 되는 서사 기억력이란 걸 갖게 됩니다. 이 서사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서사 기억력을 갖게 되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기억하고 또 이 기억된 내용을 다른 기억들과 연결시킬 수도 있는 창의성의 원동력이 되는 기억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소설 텍스트를 종이 텍스트로 읽었을 때와 디지털 텍스트로 읽었을 때 학생들은 종이 텍스트에서 이 서사적인 기억들을 더 자세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기억을 제대로 한 학생들이 이 텍스트를 가지고 다른 텍스트와 연결 짓는 것들을 잘했다고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종이 텍스트로 읽을 때와 디지털 텍스트로 읽을 때 읽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종이 텍스트는 우리가 평소에 읽는 것보다 느린 안구 움직임을 갖게 되고 디지털 텍스트로 읽을 경우 평소의 안구 움직임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읽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읽는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읽는 속도가 내 평소 속도보다 느릴 경우 피로감이나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고 읽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내가 인지하는 정보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정보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비판적 사고를 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분량이 긴 텍스트를 읽어야 할 경우 종이와 디지털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종이 텍스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문에서는 종이와 디지털 텍스트를 제공한 뒤에 내가 더 잘 이해했다라고 느끼는 텍스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디지털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한 것 같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종이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머리로는 종이로 읽었을 때 기억력과 사고력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로 읽을 때 우리는 빠르게 읽게 되고 편하게 읽게 되다 보니 더 잘 이해된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종이 텍스트는 우리의 주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텍스트를 동시에 읽을 수 없고 우리의 평소 속도보다 느리게 읽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디지털 텍스트의 경우 주의 분산을 하기 매우 쉬운 구조이며 앞서 말씀드렸던 경로 감각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순서대로 기억하는 이 서사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이상적인 독서 과정을 진행하면서 매체의 차이에 따른 우리의 적용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20여 년간의 읽기 연구를 전부 다 추적해서 정리한 일명 메타 연구라는 것을 진행한 나오미 베런 박사의 이 책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까지 조금 더 보태서 여러분들이 독서 과정에서 디지털 매체냐 종이 매체냐에 따라서 어떤 팁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독서 과정은 1단계 텍스트 고르기, 2단계 텍스트 읽기, 3단계 창작하기입니다. 먼저 1단계부터 살펴보죠. 정보 과잉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 1단계인데요. 많은 연구자들은 제대로 읽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읽고자 하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 설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흥미나 감상을 위주로 한 독서, 두 번째는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 실용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내 생활이나 내 행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평적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입니다. 비평적 지식 습득의 목적은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이해한 뒤에 그것을 비평을 통해서 나만의 사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흥미 감상 위주의 독서는 말 그대로 즐겁게 읽는 형태인데요.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독서이고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이 흥미 감상 독서가 가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두 가지 목표의 경우 이 목표와 장르가 꼭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균세 같은 책을 내가 그냥 흥미나 감상 위주로 읽고 싶으면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내 실용적인 지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읽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는 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목표 설정에 따라서 나의 뇌가 다르게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나온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라는 소설을 가지고 학생에게 읽게
읽게 하는데 이 소설을 비평할 목적으로 읽어라 라고 지시했더니 읽는 뇌에서 분석하거나 계획하는 등의 패턴들이 발생했다고 해요. 목표를 설정했다면 읽을 거리를 진짜 골라야겠죠. 고를 때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이 텍스트가 내가 얻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텍스트의 신뢰도는 과연 적당한가. 매체에 따라서 고르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항목이 조금 다른데요. 종이책 같은 경우엔 목차나 서문, 저자의 이력이나 경력 등을 보게 되고요. 디지털 매체의 경우는 그 자료를 만든 기관의 신뢰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등과 같은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고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빨리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텍스트를 고르는 과정은 텍스트를 읽는 과정이 아니므로 비판적인 사고나 분석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이 텍스트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했던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디지털 매체의 특징을 활용해서 종이책이든 디지털 매체든 서점 사이트를 활용해서 책의 목차나 정보나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서 어떤 책인지를 구조를 파악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 디지털 자료의 경우 제작사를 추적해 보거나 그 자료를 이용한 다른 회원들의 리뷰나 내용들을 빠르게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딴 길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은 타이머를 사용해 보는 거고요. 지극히 제 주관적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종이책을 고를 때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저한테 주는 편이고요. 디지털 매체 자료를 고를 때는 15분 정도로 시간을 좀 더 짧게 줍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추천해서 그 텍스트가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전혀 판단해 보지 않고 무조건 읽어보는 것은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읽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읽으면서 점점 산만해지고 읽고 싶지 않아집니다. 읽고 나서도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텍스트를 골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흥미 감상의 목적을 두신 분들은 텍스트를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유일한 미션은 끝까지 다 읽는 것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실용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 비평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에서는 종이로 읽느냐 디지털로 읽느냐의 차이를 아주 잘 구분해서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매체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종이책, 디지털 화면, 오디오북이나 동영상입니다. 종이책의 경우는 책과 내 눈과의 거리, 내 목의 꺾임 정도, 조명의 밝기 정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절한다라는 것의 정의는 내 눈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정도입니다. 이것들을 아주 훌륭하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는 바로 독서대입니다. 이 독서대를 통해서 책과 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 목의 피로도도 덜었고 조명을 활용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책 읽기가 아직 어색한 분들, 습관이 안 된 분들에게는 앉아서 읽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서 읽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서 있는 것도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살짝 아주 느리게 걸어 다니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크린으로 읽는 경우는 디지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간, 행간, 글자 크기 등을 내 눈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스크롤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닌 페이지 다운 방식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방식으로 읽는 것을 추천하고요. 모니터 밝기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고요. 디지털은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우므로 내가 이 텍스트를 읽고자 했던 목표나 이 텍스트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내용을 포스트잇에 간단히 적어서 붙여놓거나 읽기 전에 한 5번 정도 입으로 말해보고 그 텍스트를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매체는 우리의 읽는 속도를 자꾸 빠르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느리게 읽으셔야 합니다. 터치 스크린일 경우 반드시 화면에서 손가락을 뗀 채 종이 텍스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떨어져서 읽으셔야 합니다. 오디오북과 동영상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오디오북만 읽을 경우, 동영상 강좌만 들을 경우는 그닥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디오북이나 동영상 강좌를 들을 때 텍스트나 자료들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오디오북과 동영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기할 수 있는 노트나 메모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읽으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오디오북과 동영상 같은 경우엔 복습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한 상태로 한 챕터나 한 장씩 멈춰가면서 영상에서 제공하는 속도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진행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내 흐름에 맞게 멈춰
펼쳐가면서 앞서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읽기에서는 이렇게 매체별로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읽기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 출간돼서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독서 반복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티머 제이 애들러와 찰스 반 도렌이 쓴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에서는 책을 이해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핵심 단어를 파악한 뒤 그것을 통해서 주요 문장들을 찾아내고 그 문장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요약하기를 꼭 해봐야 하고 복잡도가 높은 텍스트일 경우 필요하다면 개념 지도까지 그려봐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이책이든 디지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읽기라는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방법은 바로 주석 달기입니다. 논문에 다는 그런 주석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긴 문장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석 달기는 간단하게는 내가 긋는 밑줄이나 내가 표시하는 동그라미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백에 내 생각을 적거나 읽은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주석 달기입니다. 읽기 전문가들은 이 주석 달기를 크게 수동적인 주석 달기와 적극적인 주석 달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밑줄 긋기나 표시하는 정도의 수준은 수동적인 주석 달기로 구분하고 있고요. 나의 생각을 적거나 요약하거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개념 지도를 그리는 것들은 적극적 주석 달기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석 달기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기억력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실험해본 연구에서 밑줄 긋기나 동그라미 치기, 요약하기, 다시 읽어보기 등과 같은 것들은 기억력 유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효과적인 도움을 줬던 건 간단한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기억을 하기 위한 읽기를 하고 계시다면 한 챕터를 읽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간단한 테스트 질문들을 꼭 던져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한 권의 책을 잘 읽었다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내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 적용을 할 때는 앞서 제가 말했던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좀 다른 형태의 적용 방식이 나오는데요.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려고 했다라고 하신다면 내 삶에 적용시켜 보는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해 본 뒤에 나만의 결론 또한 적어야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한 창작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비평적 사고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이 서평이라는 걸 써야 하는데요. 서평이라고 그래서 멋진 문장으로 장황하게 쓰는 긴 글이 아니라 딱 3가지 주장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에 대한 내용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판단을 보류하겠다 입니다. 내가 이 텍스트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의 주장은 이러하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는 거고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반론의 의견을 갖고 있으므로 난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자의 생각과 주장은 이러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판단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이런 자신의 간단한 비평을 SNS나 자신의 노트에 기록해보면 그 순간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비평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정리를 하다가 이게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책의 제목을 검색해서 저보다 부지런하게 정리했던 내용들을 읽어보고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그냥 골라서 기억을 해놓는 거죠. 네, 저는 사실 남의 생각을 쇼핑한 것이죠.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어왔지만 제대로 된 독서라는 걸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올해부터 좀 적용하고 잘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한 단어를 보는 순간 단어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하는 과정이 뇌 전체에 걸쳐서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이 복잡한 과정이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것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읽기 능력은 타고난 인간의 유전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개발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킨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기적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려면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긴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쉬운 글과 짧은 글을 선호하죠. 읽기 연구가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은 재미있게 소설 한 권을 읽는 경험이라고 해요. 즉 우리의 문해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미로 소설책 한 권을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소설책 한 권은 웬만한 텍스트보다 분량이 많고 문장의 구조나 길이도 길 뿐더러 인물의 묘사나 사건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자꾸 상황을 예측하거나 주인공과 나를 비교하는 식의 다차원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종이책으로 된 소설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을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한 달에 한 권,
혹은 분기별로 한 권이라도 소설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가볍게 제 독서 경험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점점 이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하고 정말 중요하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제가 제시한 이 이상적인 내용들은 단지 이상적인 내용일 뿐이고 여러분의 목적과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변형해서 흡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인류의 역사가 종이책 읽기에서 디지털 읽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